분명히 어젯밤에 그 미아? 미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미아야. 미아야. 설마 이 사람 바람난 거 아니겠지? 오늘도 늦었네. 희수는 벌써 자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먼저 좀 씻을게. 뭔가 촉이 오시나 보네요. 휴대폰. 휴대폰 들고 들어갔나? 이 인간 이거 분명히 뭐 있다. 우리 갔다 올게. 그 집 청소 좀 해놓고. 알겠다. 언제 오는데? 그 키즈 카페 갔다가 희수 친구 엄마들이랑 저녁 먹고 올 기다.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고. 알았다. 간대. 자기야. 자기야, 와이프는? 애랑 나갔지. 자기는 뭐 해? 출근했지. 안 그럼 자기 만나러 갔을 건데. 우리 여행 가는 거 알지? 당연하지.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했는데? 출장 간다고 했지. 자기랑 하루 자고 온다니까 너무 기대된다. 부인한테 거짓말하느라 고생했네. 우리 와이프는 내한테 1도 관심 없다. 오로지 애밖에 몰라서 나는 오히려 편하다. 근데 우리 어디 가기로 했지? 일본 후쿠오카. 후쿠오카. 오늘은 홈캠 파일 정리 좀 해야겠네. 도우미 이모들이 우리 희수 잘 봐주셨겠지? 보자. 자기랑 하루 자고 온다니까 너무 기대된다. 이게 무슨 소리고? 우리 와이프는 내한테 1도 관심 없다. 어떡해요. 너무 선명하게 찍혔어, 애밖에 이거는. 몰라서 나는 오히려 편하다. 맞네, 바람 피는 거. 출장 간다더만 둘이 여행을 가? 내 이것들 가만히 안 놔둔다. 정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일단 증거. 파일 다운받아서 증거부터 남겨놓고. 먼저 좀 씻을게. 아까 보니까 아무가 보자. 저게 바로 판도라의 맞네. 상자죠. 분명히 그 불려 씨랑 대화한 게 있을 낀데 어디 보자. 참, 이 여자네. 다음 주 주말에 여행을 가. 일단 증거부터 수집해야지. 참, 네가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네, 오늘은 증거 확실하게 잡고 만다. 됐네. 이제 둘이 대화하는 것만 녹음되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게 확실해지는 거지. 내 차에서 뭐 하는데? 희수 장난감 여기 둔 거 같아서 그거 좀 찾는다고. 찾았나? 아니, 없더라. 내 다른 데 뒀나 보다. 내 출장 좀 갔다 올게. 응, 내일 온다고. 잘 갔다 온네. 뭔데?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은 바람 피운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바람을 폈다고? 증거 있나? 당연하지. 걔랑 통화한 거부터 여행 간 것까지 내 싹 다 모아놨다. 당신 설마 불법 녹음했나? 뭐가 불법인데? 정당한 증거 수집이지. 불법 녹취한 거잖아. 나도 가만 못 있는다. 당신 고소할 거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네, 이혼을 하려고 증거를 모은 것이 민영 씨의 발목을 잡게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사랑은 하기는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덜러 이어 사건 번호 제456호입니다. 정민영 씨는 송재철 씨와 결혼 생활을 하며 관계가 나빠졌는데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정민영 씨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외도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도우미 때문에 설치해둔 홈캠을 통해 우연히 남편이 내연녀와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낸 뒤 SNS 메시지를 엿보고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남편과 내연녀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남편 차에 녹음기까지 몰래 설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정민영 씨. 하지만 남편 송재철 씨는 불법 녹음을 한 것이라며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민영 씨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발생을 했네요. 문승철 변호사님. 네, 개인 간의 분쟁,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때문에 개인 사이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각의 방법들마다 그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아는 척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형사소송법 308조의 2. 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확하십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영 씨가 수집한 증거를 보면 홈캠에 녹음된 파일이 있고요. 또 남편의 차에 설치한 녹음기에서 수집한 증거가 있고 남편의 휴대폰 등을 또 뒤져서 수집한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증거 사용의 가능성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다른데요. 먼저 홈캠에 녹음된 파일을 듣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서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례에서도 정민영 씨는 의도적으로 남편과 상간자의 통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죠.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우연히 녹음된 통화를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청취를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들은 것이다. 근데 보통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게 그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제가 좀 예전에 지켜봤었는데 요 홈캠 녹음 파일 요것도 그런 동의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보니까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 도우미를 부르면서 남편의 동의를 받아 홈캠을 설치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은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우연히 녹음된 통화를 정민영 씨가 들은 것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이나 청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불법이 아니라면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정민영 씨가 확보한 홈캠 녹음 자료는 위법의 소지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홈캠 녹음 파일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네, 그럼 홈캠 녹음 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게 민영 씨가 이제 남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살펴보고 이걸 사진으로 찍기까지 했는데, 또 혹시 사무장님은 아내분 휴대전화를 보시는 편인가요? 그분의 전화를 어떻게 함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신 분이니까, 예. 굉장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남편 휴대전화의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민영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몰래 훔쳐봐서 알아낸 뒤에 SNS 계정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네. 이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중 일부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과 제4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잠금 패턴을 훔쳐본 게 아니라 부부 사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영 씨는 남편 송재철 씨가 잠금 장치 패턴을 해둔 휴대전화에 남편의 승낙 없이 접근을 해서 이미 SNS 계정에 접속해둔 상태를 이용한 것이죠. 네. 이건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증거 확보를 한 행위가 위법이다. 민영 씨는 처벌을 받나요? 만약 정민영 씨가 남편의 SNS 대화 내용을 찍은 사진 파일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문제가 커진다. 아니 이혼보다 더 커질 문제가 있습니까? 네,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비밀을 재판부에 알려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됩니다. 만약 정민영 씨가 취득한 사진 파일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로열을 보시는 아내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남편 휴대전화를 뭐 함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특히 SNS 같은 경우에도요. 자, 그럼 이혼 소송에서도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직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이혼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법적 책임을 질 각오로 남편 휴대폰을 봐야 됩니까? 야, 그런 각오는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서로 좀 믿고 삽시다. 아니, 궁금해서. 아, 네,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입니다. 남편의 차량에 설치한 이제 녹음기인데 이건 당연히 불법이겠죠? 맞습니다. 그 정민영 씨가 무단으로 녹음기를 숨겨두어 남편과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민영 씨가 사용한 녹음기도 포함이 되고요. 따라서 정민영 씨는 안타깝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네. 저 인간을 이렇게 참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벌 수위가 낮다면 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처벌의 수위는 높은 편입니다. 오. 다만 녹음을 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형사적인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혼 소송에 그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정민영 씨가 형사처벌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이혼소송법원에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안타깝지만 이혼소송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제14조 제2항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그 자료를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법수직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혼소송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야, 그렇다면은 지금 홈캠 녹음 파일과 아내가 찍었던 그 남편의 SNS 메시지 정도. 네. 그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근데 그마저도 뭐 SNS나 메시지 사진은 형사처벌 감수해야 되잖아요. 이야, 그러면 직접 증거를 수집한다는 게 쉽지 사실 않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인이 고소를 하더라도 결국 경찰과 검사가 증거를 수집을 하지만 민사나 가사사건에서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소송을 해야 하나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라도 민사나 가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할 필요가 큰 경우에는 네.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아. 자,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이 사건 그러네요. 한번 일단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정민영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남편의 외도로도 모자라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하시느라 심적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있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